서울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삶. 서울에 처음 정착했을 때의 감정은 아직도 생생하다. 30대 후반에 접어들며 그동안 학교와 직장만을 오가며 살아온 내 인생이 조금은 밋밋하다고 느꼈다. 지방 소도시에서 성장한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두 분 모두 교육자였기에 오랜 시간 집안은 조용하고 규칙적이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격으로 자라났다. 대학교 졸업 후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취직하면서 진짜 어른의 삶이 시작되었다. 처음 서울에 와서 느꼈던 낯설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도시의 분주함과 각박함,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지는 분위기. 한동안은 매일같이 출퇴근길에 지하철과 버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등 뒤만 바라봤다. 익숙하지 않은 방의 침대에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외로움에 눈물을 삼킨 밤도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러나 서울은 점차 내게 도전의 의미로 다가왔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각자의 꿈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보며 나 역시 조금씩 목표를 다시 세우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기 시작했다. 야근 이후 한강을 걷거나 퇴근길에 카페에 앉아 소소하게 책을 읽으며 힐링하는 것도 작은 행복이 됐다. 서울 생활은 무척 치열하고 빠르게 흘렀다. 주말이면 홀로 미술관에도 가고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의 친구들을 사귀었다. 부모님은 늘 내 자신을 잃지 말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떳떳한 삶을 살아라 라고 조언하셨다. 그 말에 힘입어 나는 결혼이나 가정보다는 우선 내 자신을 잘 다지는 데 집중했다. 뭐든 혼자 결정하고 책임지는 일이 익숙해졌고 그 과정에서 몇 번의 실수와 좌절도 겪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한층 더 단단해지고 유연성을 배웠다. 회사에서는 내 진심과 실력을 인정받아 몇 년 만에 승진도 했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바쁘고 복잡한 서울의 삶도 내 일부가 되었다. 커피향 가득한 아침, 빌딩 숲 사이로 들이운 석양, 겨울이면 창문 밖으로 내리는 첫눈. 그런 순간순간이 쌓여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느새 정들고 소중한 공간이 되었다. 가끔은 이토록 바쁘게 살아서 내가 놓치는 것은 없는가? 라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그 새로운 삶은 외로움, 도전, 성장, 희망이 뒤섞인 여정이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할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될 줄은 나 역시도 미처 몰랐다. 운명적인 만남. 화실에서의 첫 인연. 서울에 정착한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봄날, 나는 오랜만에 예술과 문화를 느껴보고 싶어서 친구와 함께 인사동의 작은 화실 겸 갤러리를 방문했다. 평소 미술을 좋아했지만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전시회에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다. 그날따라 인사동 골목은 벚꽃이 흩날리고 거리에서 전통 음악이 은은하게 울렸다. 낯선 도시의 분주함 속에서도 고요히 흐르는 예술적인 분위기에 마음이 끌렸다. 작고 한적한 화실에 들어서니 벽면 가득 독특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림 하나하나에서 따뜻함과 섬세함이 느껴졌고 미묘한 감정 변화가 그림 곳곳에 담겨 있었다. 친구가 잠시 통화를 하러 자리를 비운 틈에 나는 한참을 그림 앞에 멈추어 서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혹시 이 작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나는 나도 모르게 평소보다 솔직하게 감상을 털어놓았다. 현우는 내가 했던 작은 피드백 하나에도 경청해주며 내 의견에 공감해 주었다. 그는 단순히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래도록 간직해온 감정과 철학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이는 듯했다. 친구가 돌아오고 우리는 현우가 진행하는 원데이 미술 클래스에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그림 솜씨가 정말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무엇이든 그려보고 싶었다. 붓을 들고 하얀 캔버스에 색을 입히는 순간 오랜만에 설렘과 직중이 같이 느껴졌다. 현우는 각자에게 어울리는 색감을 조언해주곤 했고 낯선 이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실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우는 나보다 4살이나 어렸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만큼은 누구보다 성숙하고 진지했다. 그는 전업 화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솔직하게 터놓았고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나의 서울 생활에 큰 흔적이 없던 인연이라는 2글자가 그날부터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멋지고 잘생긴 외모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의 순수한 열정, 예술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낯선 이에게도 쉽게 마음을 여는 따뜻함이 내 마음을 두드렸다. 나는 내가 꿈꿔왔던 어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말로 용기 내한 벽안 걸음을 내딛는다는 게 무엇인지 현우를 통해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갔던 평범한 화실에서 만난 현우. 그가 보여준 진심과 열린 마음 덕분에 내 삶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서로 다른 2사람이 따스한 그림과 커피 향 속에서 운명처럼 마주했던 그날. 나는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채워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 작고 소박한 화실이 훗날 우리 2사람의 인생을 바꾼 터닝 포인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랑의 전환점, 그리고 특별한 프로포즈. 현우와 화실에서 처음 만난 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첫 만남 이후 나는 현우의 작품에 대한 열정뿐 아니라 그가 가진 인간적인 따뜻함에 점점 더 이끌렸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와 이해가 쌓여갔다. 주말이면 각자의 일상을 공유했고 현우의 전시회가 열릴 때마다 나는 빠짐없이 참석해 힘이 되어주었다. 긴 도시 생활의 하루 끝에서 그의 부드러운 말투와 진심 어린 관심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 같이 걷는 한강 산책길, 야간에 펼쳐진 남산타워 야경, 대학로의 작은 카페, 서울 곳곳에 우리 추억이 쌓여갔다. 가끔은 바쁜 일상 때문에 얼굴을 자주 못 봐도 서로를 의지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은 한결같았다. 현우는 때로 경제적 불안, 젊은 예술가로서의 고충은 솔직히 털어놓았고 나는 그런 그의 모습마저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나 역시 직장 생활의 고된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그의 진심에 기대어 이겨낼 수 있었다. 특히 어느 초여름밤 우리는 함께 인왕산에 올랐다. 서울의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던 그 언덕에서 현우는 자신의 꿈을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지은 씨, 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과 매일을 함께 성장하며 살고 싶어요. 지은 씨와 있으면 나도 계속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느껴요. 그때 나는 내 평범한 일상이 한 사람 덕분에 이렇게 특별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감정은 점점 깊어져 어느새 서로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자연스럽게 왕래하게 되었다. 나이차, 사회적 조건, 삶의 방식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우리는 열린 마음과 솔직한 대화로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갔다. 때론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어느 봄날 내 생일이 다가왔다. 그날따라 현우가 조금은 긴장한 얼굴로 나를 인사동의 화실로 초대했다. 평소와 달리 정갈하게 정돈된 화실은 은은한 조명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벽에는 내가 현우 곁에서 찍힌 작은 사진들과 함께 그가 나를 생각하며 그린 여러 장의 그림이 내걸려 있었다. 현우는 조용히 캔버스를 커튼처럼 열어 젖히더니 그 뒤에서 직접 그려낸 새로운 작품을 보여주었다. 캔버스는 서울의 봄날, 우리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걷고 있는 풍경이 담겨 있었다. 내가 그 그림을 바라보는 동안 현우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반지를 내밀었다. 지은 씨, 그동안 내 곁을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요. 부족한 나와 함께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걸어줄 수 있나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고 현우는 따스하게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날의 프로포즈는 화려하거나 영화처럼 극적이진 않았지만 오히려 조용하고 소박했기에 더 감동적이었다. 지난 시간 서로의 곁을 내어주고 함께 만들어온 켜켜이 쌓인 신뢰와 사랑이 자연스럽게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이 특별한 밤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커졌다.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우와 손을 맞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리라 다짐했다. 내 인생의 가장 따뜻한 전환점, 그리고 평생 기억될 아름다운 약속의 밤이었다. 박정이 넘치는 결혼 생활의 시작. 프로포즈 이후 우리는 양가 상견례와 결혼 준비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단순히 설렘과 기대로만 채워질 거라 생각했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과정이었다. 신부인 나는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현우의 가족 모두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처음 겪는 예복 맞추기, 예식장 예약, 하객 명단 작성 등 생각보다 복잡하고 세세하게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었다. 현우 또한 자신의 예술가적 감정으로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해주려 노력했다. 신혼집으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를 선택했고 가구와 소품 하나하나 직접 고르며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갔다. 화이트와 우드톤, 그리고 현우의 작품이 함께 어우러진 신혼집은 두 사람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아늑한 공간이었다. 저녁이면 둘이 마주 앉아 집들이 메뉴를 고민하거나 벽에 그림을 어디에 걸지 의논하며 도란도란 소박한 행복을 나누었다. 결혼식 당일 가족과 친구, 그리고 현우의 미술계 동료들이 모두 모였다. 나는 내내 긴장한 나머지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현우는 내가 곁에 있지 않을 때마다 내 이름을 속삭이며 불안함을 감췄다. 하지만 예식장 문이 열리고 하얀 드레스 차림으로 그와 마주보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설렘이 눈웃음 속에 녹아내렸다. 신랑의 손을 잡고 행진하는 동안 떠오르는 건 고향집에서 서울로 올라와 혼자 울던 새벽, 새로운 도전 앞에서 떨던 나날, 그리고 현우와 함께 걸었던 인사동 골목의 기억들이었다. 결혼 이후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두 사람만의 일상이 시작되었다. 아침이면 서로의 아침을 준비하며 바쁜 하루를 응원했고 출근길엔 문 앞에서 꼭 안아주며 작게 속삭였다. 오늘도 힘내자. 사랑해. 평범한 일상도 서로와 함께라면 늘 특별했고 하루의 끝에는 마주 앉아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며 포근함에 안기곤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달콤하고 부드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각자의 가정 환경과 생활 습관의 차이, 돈에 대한 생각,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 등 예상하지 못한 갈등들도 나타났다. 어느 날은 서로의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했고 한동안 냉랭한 공기가 흐르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대화를 피하지 않았다.
서로의 입장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진심 어린 사과와 이해로 매번 갈등을 풀어갔다. 특히 현우의 미술관 오픈을 준비하던 시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컸다. 전업작가로서의 불확실함은 우리 부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졌고, 때론 고된 일상에 지쳐 서로에게 짜증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현우의 꿈을 존중하고 싶었고, 현우 역시 내 직장 생활과 성장에 늘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힘들 때마다 우리 둘만의 삶이니까 우리는 서로의 편이 되어주자는 약속을 되새겼다. 가끔은 서로 다른 가족의 기대와 요구로 인해 마음이 복잡해졌다. 친정 부모님은 내 걱정에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주었고, 시부모님은 현우의 예술가적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염려가 많으셨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현명하게 양쪽의 마음을 챙기려 노력했다. 휴일에는 양가를 찾아 소소한 선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감정 속에서도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같은 공간에서 저녁을 맞이하는 일상이 쌓이면서 우리 부부는 더욱 단단해졌다. 처음에는 몰랐던 서로의 습관이나 약점을 알게 될 때마다 그에 맞게 자신을 바꾸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웠다. 현우는 내게 사랑의 언어를 그림으로, 나는 작은 도시락과 편지로 마음을 표현했다. 신혼 초의 황홀한 감정과 견고하게 쌓여가는 신뢰 사이에서 우리는 한 걸음씩 진짜 가족으로 한국의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기로 약속하며 우리의 결혼 생활은 감정의 소용돌이와 함께 어느새 따뜻한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게드익스의 시련, 그리고 시련 속에서 빛난 작은 희망.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부부는 평화로운 신혼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서울의 신혼집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하루, 각자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사소한 습관까지 사랑스러워하던 우리의 관계는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을 만큼 단단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어쩌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오래도록 계속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인생은 늘 예기치 않은 시험을 준비해두고 있는 법이었다. 어느 늦가을, 갑작스럽게 시누이 민지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믿기지 않는 사건은 너무 순식간에 찾아왔다. 남편 현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고, 나 역시 피가 솟구치는 심정으로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가족들 모두 불안과 공포, 그리고 절망 속에서 조용히 흐느꼈다. 시누이는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의사는 지금이 고비입니다. 가족들이 곁을 지켜주세요. 라고 했다. 침묵 속에 흐르는 눈물, 몸이 무거워지는 슬픔. 우리의 행복은 하루아침에 아주 작은 실오라기처럼 위태로워졌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붙잡고 애끓는 목소리로 계속 이름을 불렀다. 나는 시어머니 곁에서 작은 손수건을 건네며 안아드렸지만 아무 위로의 말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남편은 밤새 민지 곁을 지켰다. 때로는 가족의 침묵이 말보다 더 크게 상처를 쓰다듬어주곤 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 사고 이후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 부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민지와 병원의 상황, 향후 치유 계획에 집중되었다. 울음이 섞인 한숨이 밤마다 신혼집에 맴돌았고, 차분하게 담아올리던 현우의 그림은 점점 어두워졌다. 민지와 예전처럼 대화하고 웃던 평범한 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가슴 저리게 실감했다. 그 즈음 나는 본가 가족과도 사이가 소원해지는 듯했다. 내 부모님도 민지를 걱정하며 작은 위로를 전했지만 나 자신은 시댁 식구들 곁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다. 시어머니는 식사조차 거르는 날이 많아 나는 퇴근 후 병실에 반찬을 싸들고 다녔다. 간호사들과 의사에게도 여러 번 진심을 다해 감사 인사를 건넸다. 병실의 공기는 항상 무거웠다. 가족들은 병상에 누운 민지를 바라보며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과 절망을 오갔다. 치료비 걱정도 자연스럽게 내 어깨를 누르기 시작했다.
현우는 미술관 일을 쉬면서 민지에게 집중했고 나 또한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병간호에 뛰어들었다.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듯한 기분이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남편과 나의 관계도 시험대 위에 올랐다. 때론 절망에 빠진 현우가 화풀이처럼 날카로운 말을 뱉었고 나는 그조차도 감싸주려 했었다. 사실 내 힘은 부족하다 하는 무력감이 밤마다 쏟아졌지만 가족이란 무엇인가 되새기며 포기하지 않으려 애를 썼다. 하지만 기적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찾아왔다. 수차례의 수술과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 민지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어느 날 손가락을 살짝 움직였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은 모두 눈물을 터뜨렸다. 그날 밤 신혼집에서 남편은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내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반드시 이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네가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민지가 의식을 되찾은 후 재활의 길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걷고 말하는 것조차 아주 천천히, 아주 어렵게. 가족 모두가 인내심을 가지고 민지 곁을 지켰다. 나는 매일 직장과 병원, 그리고 집을 오가며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극한의 상황을 견뎌야 했다. 가끔은 내가 여기까지 해도 될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힘들었지만 민지와 시댁의 단절한 눈빛을 보면 미안하고 책임감이 더욱 커졌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은 컸다. 남편의 작업실도 잠시 문을 닫았고 나 또한 저축하던 돈을 꺼내 치료비와 간병비로 사용했다. 가족들끼리 모여 작은 집밥을 나누며 꾸밈 없이 현실적인 고민, 치료비, 책임, 장기적인 돌봄 문제를 터놓고 의논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매일 감사기사밖에 할 수 없느냐며 미안해하셨고 나는 가족이니 당연하다여 눈물로 답했다. 가장 아팠던 건 불확실함이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도 없고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지 모르는 재활 과정을 지켜보는 마음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다. 가족 모두는 서로의 마음을 지지해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서로기 기대기 어려울 만큼 지쳐 있었다. 그럴수록 작은 희망 하나, 민지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뜻밖의 새로운 가족애가 움튼 순간들도 있었다. 민지를 돌보던 재활병원에서 만난 또 다른 가족들과 자연스레 친밀해졌고 같은 시련을 겪는 이들과도 따뜻한 우정을 나눴다. 매일 밤 돌아온 신혼집에서 남편과 나눈 조용한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서로를 원망하기보단 그래도 네가 곁에 있어서 다행이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몇 달, 그리고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해갔다. 엄마 같은 시어머니는 더 부드러워졌고 남편 현우는 훨씬 더 성숙해졌다. 나는 예전보다 더 강인한 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사는 게 원래 이렇게 힘들 수도 있구나. 하지만 가족이 있으니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매 순간 되새겼다. 민지는 완전히 회복되진 못했지만 휠체어를 탈 수 있을 정도로 몸이 많이 좋아졌다. 그녀의 미소를 다시 볼 수 있게 됐을 때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생겼다. 이 경험은 우리 부부의 모습도 바꿔놓았다. 예전의 연인에서 정말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의 곁을 지키는 팀이자 결속력이 깊은 가족이 된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 기간은 우리의 행복을 잠시 빼앗긴 시간이라기보다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달을 시간이었다. 내 가족, 시댁 식구들, 남편과의 관계까지. 물 비어는 속하니 오히려 이 시련이야말로 우리 가족이 영원히 이어질 이유와 의미가 되어준 것 같았다. 결국 민지의 회복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선물이었다. 남편 현우와 나는 앞으로 무엇이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든든함을 얻게 됐다. 그토록 힘든 시간을 견뎌낸 우리 가족이야말로 이제 어떤 행복도 깊이 누릴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행복 속에서 찾아온 가족의 큰 시련을 통해
나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힘과 사랑의 본질을 새삼 깨닫게 됐다. 인생이 준 예상치 못한 고비 한가운데서 우리는 더 큰 사랑을 배워나가고 있었다. 재정적 책임과 조용한 희생의 여정. 남편 현우의 동생 민지의 사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 사건은 단순한 고통과 걱정을 넘어 각자에게 예상치 못한 무게를 짊어지게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내게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바로 재정적 책임과 보이지 않는 이름 없는 희생들이었다. 민지의 장기적인 치료, 병원 입원비, 재활센터 비용까지 모든 것이 예상보다 오래 그리고 더 깊게 우리 가게를 흔들었다. 시댁은 지방에 오래 살아온 평범한 가정이었고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 앞에서 큰 여유가 없었다. 남편 현우는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나 그림 한 장이 쉽게 팔리는 세상이 아니었다. 그의 작업실에는 미완의 작품들이 먼지 속에 쌓여갔고 나는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됐다. 나는 주 6일 매일 아침 일찍 병원 진료와 행정, 환자 상담까지 2배로 일했다. 각종 보험 청구서, 약국 영수증, 치료비 명세서가 늘 책상 앞에 쌓여 있었고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일부는 항상 민지 통장으로 옮겨야만 했다. 한 달, 2달이 지나며 예금 통장 잔고는 점차 바닥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당장 필요한 치료비만 계산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지의 삶에 들이운 그늘은 우리 부부의 생활 그 자체에 깊이 들어왔다.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못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시부모님 댁에서는 늘 무거운 공기가 흘렀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나를 향한 조심스러움과 또 처연한 고마움이 섞여 있었다. 남편 현우 역시 안쓰러운 표정으로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네 어깨를 너무 무겁게 하는 건 아닐까? 라고 중얼거리곤 했다. 밖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행동했지만 내면의 불안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급여 내역을 한숨 섞인 눈빛으로 확인하고 가계부를 작성하다 보면 한숨이 절로 나왔다. 카드값, 관리비, 집세, 식비, 예상치 못한 병원비까지 쉴 새 없이 빠져나가는 돈에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신혼 초반에 계획했던 여행, 집수리, 취미생활 등은 당연히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가끔 친정어머니가 걱정스레 전화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끝까지 괜찮은 척 오히려 더 명랑하게 대답했다. 나의 본가 가족조차 전부 말할 수 없는 쌓인 부담과 현실적인 두려움을 그저 혼자 조금씩 삼켜내며 버텼다. 더 힘들었던 건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점이었다. 재활치료는 길고 민지의 완전한 회복은 기약이 없었다. 병실과 집을 오가며 반복되는 간병,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때로는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나는 섭섭함과 억울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내 그런 마음을 스스로 갈무리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그리고 가족을 버릴 수는 없다는 책임감이 모든 감정을 누르고 있었다. 밤마다 남편이 잠든 뒤 혼자 거실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내색할 수 없는 속상함,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고독함,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지 모를 더 큰 파도에 대한 불안으로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아침이 오면 다시 미소를 띠고 병실로, 직장으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 자신조차 놀랄 진짜 책임감이 없다. 나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칭찬이나 감사를 기대해서 하는 일도 아니었다. 그냥 내가 할 수밖에 없었기에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이었다. 때로는 속상하고 힘들어도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선택한 이 희생 속에 묘한 보람도 존재했다. 특히 남편 현우와의 관계도 이 시간을 통과하며 변화했다. 처음엔 그 역시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의 예술적 꿈과 가족의 생계를 동시에 지키려 애썼고 우리는 종종 작은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며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연대감을 더욱 크게 느꼈다. 남편은 가끔 우울해질 때 밤하늘을 바라보며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버티지 못했을 거야 라고 고백했다. 그 말에 울컥했지만 나는 우리니까 가능한 거야. 누구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할 거야 라며 그를 안았다. 희생의 무게가 클수록 우리는 함께 있기에 덜 외로울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족에도 조금씩 싹텄다. 민지 역시 재활치료 속에서 내 손을 꼭 잡으며 언니,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요. 좋은 일 꼭 올 거예요. 라고 속삭이곤 했다. 어떤 밤에는 시어머니가 내 방에 조심스레 찾아와 두 손을 꼭 잡고 또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를 전하셨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이 공간에 가득했다. 한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포기해야 했던 것들도 많았다. 동료들이 퇴근 후 자주 모이는 맛집 약속, 오래도록 꿈꿨던 미술 수업, 주말마다 하고 싶었던 마라톤 연습, 작은 장신구와 예쁜 옷을 사던 소소한 행복들, 모두 뒤로하고 매달 병원비와 간병비, 그리고 반찬거리 장만에만 신경 썼다. 내 시간은 언제나 가족의 우선순위 뒤로 밀렸다. 이러한 포기의 연속도 때론 나를 휘청이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겉으로만 나를 강인한 여성, 헌신적인 며느리라 부르지만 사실 그 틈새에는 수없이 흔들리고 부서지는 작은 마음들이 숨어 있었다. 밤늦게 거울 속에서 지친 얼굴을 마주할 때면 난 나 자신에게도 미안해질 만큼 내 꿈을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했다. 내 존재와 희생이 타인의 안녕에만 머물지 않기를 조심스레 바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이 길에서 숨어있는 기쁨도 몇 가지 있었다. 가족 구성원들이 누구도 말하지 못한 고마움과 신뢰, 어쩌면 다시는 오지 않을 단단한 결속력이 우리 집안에 조용히 퍼지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대화 속에도 점점 더 따스한 빛이 감돌았다. 잠시 쉬는 밤이면 남편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 우리만의 소박한 꿈, 그리고 앞으로의 작은 소망들을 조용히 속삭이기도 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늘 감당할 수 있다 라는 주문을 걸었다. 힘든 처지이지만 결국 삶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희생의 시간을 인내로, 고통의 밤을 작은 희망으로 바꿔가며 나는 오늘도 한 걸음씩 순탄치 않은 가족의 길을 걸어나갔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며 나는 한없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희생과 책임의 본질을 배웠다. 남편 현우는 점차 자신의 예술에도 다시 열정을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는 가족의 환한 미소를 회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준비했다. 때로는 본인의 무력감 속에서도 내가 버티면 내가 따라간다. 다짐과 같은 미소를 건넸다. 둘만의 시간이 따로 없었지만 작은 일상의 조각들, 따뜻한 밥상, 힘든 날의 짧은 대화이 우리 사이에 특별한 신뢰와 유대를 만들어 주었다. 내 마음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나는 외로움에 질식하는 대신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고 가족을 지키는 내 자신을 다독이게 됐다. 꽉 조인 미래의 불확실성보다 하루하루를 지켜내는 용기와 슬기, 그리고 가족 모두가 조금씩 성장하는 현실에 집중하려 애썼다. 때론 스스로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라면 부끄럽지 않고 후회 없이 이 순간을 살아내자 고 속삭였다. 주변에서는 나의 조용한 헌신을 알아주려 애썼지만 진정한 보람은 결국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것이었다. 시차를 두고 방문한 친정어머니는 나를 안아주며 말했다.
넌 우리가 자랑스러운 딸이야. 너 자신을 잃지 마. 그 말에 어쩐지 울컥했지만 내 자존심 한 구석은 오히려 더 굳건해졌다. 긴 시련의 터널 끝에서 내가 얻은 것은 남들이 쉽게 볼 수 없는 깊은 성장과 돌봄의 힘이었다. 민지가 휠체어를 타고 웃으며 나에게 언니, 우리 다시 같이 꽃구경 갈 수 있을까? 묻던 그 작고 희망찬 한마디가 내 인생 최고의 보상처럼 느껴졌다. 남편, 시부모, 민지까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나누는 유대와 신뢰는 화려하거나 큰 보상 없이도 내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나는 이 시간들을 통해 나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법, 그리고 진짜 성취와 가족의 의미를 배웠다고 믿는다. 경제적인 책임과 조용한 희생은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흔적으로 남을 것이다. 힘겨운 날들이 찾아와도 이제 나는 이전보다 훨씬 삶을 사랑할 수 있고 타인을 이해하는 시야도 한층 더 넓어졌다. 무엇보다 나와 내 가족의 삶을 지키는 역할이 때로는 고된 만큼 그만큼 소중하다는 걸 가슴 깊이 실감하게 됐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또 찾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이제 어떤 위기가 와도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내 주변을 지켜낼 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 이름 없이 우리가 행복을 회복하는 순간마다 그 조용한 희생들이 보석처럼 빛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정문다도나이. 어머니가 되어 느끼는 기쁨과 가족의 새로운 연결. 수많은 시간과 고된 나날을 지나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또 한 번의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날 약간의 피로와 몸의 작은 변화를 느끼던 나는 혹시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테스트를 해보았다. 두 줄이 삼령이 나타나는 순간 너무나 놀랍고 벅차올라 눈물이 맺혔다. 이 세상에 나만의 작은 존재가 생겼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남편 현우에게 조심스레 소식을 전하자 그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 어느새 얼굴이 밝게 물들었다. 정말이야? 우리가 부모가 되는 거야? 신기함, 불안, 기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양가 가족에도 전해졌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먹이며 고생 많았어. 정말 축하한다고 말씀하셨고 친정엄마는 내가 처음 걸음을 걸었던 아기였던 시절을 떠올리며 아련해했다. 가족 모두의 축복 속에 임신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행복만으로 가득 찬 시간은 아니었다. 오자마자 입덧이 심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병원 진료를 기다리며 긴장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태어날 아이의 건강만을 바랬다. 태동이 늦어질 무렵 나는 아이에게 매일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은 엄마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네가 세상에 온다면 이런 건 꼭 같이 해보고 싶다 며 조용히 속삭였다. 두 손으로 배를 감싸는 순간마다 나라는 존재가 이제 가족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남편 또한 달라졌다. 일찍 퇴근하던 날이면 과일이나 따뜻한 죽을 손수 만들어주려고 애썼고 힘든 내색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종종 몰래 주방에서 한숨을 쉬기도 했다. 우리 둘의 관계가 사랑하는 부부에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부모가 되어간다는 책임과 설렘으로 또 다른 깊이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 임신 중기부터는 아이 방을 꾸미기 시작했다. 현우는 본인 손으로 어린이용 벽화를 그려주겠다며 스케치북을 들고 고민하더니 밝은 노란색과 파란색을 어루만진 따뜻한 그림을 그렸다. 나는 작은 옷까지 입을 아기 용품을 하나씩 준비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매장의 아기 옷을 만지작거리며 엄마 미소를 짓고 있곤 했다. 한편으로는 아직 경제적 부담과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했지만 아이의 존재가 모든 걱정을 조금씩 덜어주었다. 우리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아이 이름을 뭘로 할까? 내 성격을 닮으면 어떡하지? 라며 한참을 이야기했다. 그 질문들이 쌓이면서 우리 가족의 미래가 구체적이고 따뜻한 색깔로 채워지는 것만 같았다.
출산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예민해졌다. 잠자리는 불편했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 걱정도 많았다. 그러나 남편과 가족 모두가 내 옆을 든든히 지켜주었다. 시어머니는 매주 집으로 와 집안일을 도와주셨고 친정엄마는 직접 끓인 미역국을 택배로 보내주셨다. 아이가 태어날 날 비가 조용히 내리던 아침이었다. 진통이 시작되자 병원으로 달려가 낯선 의료진들의 위로와 남편의 떨리는 손길에 의지했다. 힘겨운 시간을 지나 드디어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세상에 처음 나오는 아이의 온기가 손끝으로 닿을 때 모든 아픔과 긴장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아이가 태어나던 그 순간 나는 그동안의 고단함과 희생, 두려움조차 모두 아이 앞에 작아지는 걸 느꼈다. 현우는 눈물에 젖은 채로 아이를 처음 안아보곤 이렇게 작은 생명이 내 품에 있다니 하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는 작은 아기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모두를 묶어주는 특별한 존재임을 실감했다. 치카고 엄마, 초보 아빠로서의 일상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다. 밤낮이 바뀐 아기를 돌보다 둘 다 잠에 찌들기도 했고 사소한 원인으로 서로 짜증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를 바라보면 언제든 다시 다정해졌다. 산후 우울감이 밀려올 땐 친정엄마가 찾아와 등을 쓸어주고 남편이 몰래 남긴 쪽지가 마음을 녹였다. 아기의 첫 미소, 작은 손짓에 모든 피로가 잊혔고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이를 중심에 두고 다시 똘똘 뭉쳤다. 특히 민지가 회복 후 우리 집에 처음 방문하던 날 그는 휠체어를 탄 채로도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손을 벌렸다. 그 순간 민지, 시부모님, 우리 부부 모두가 눈물을 쏟았다. 이 작은 아기가 우리 가족의 진짜 희망이라는 걸 오늘에서야 실감하네. 라며 민지는 힘겹게 웃었다. 가족을 둘러싼 오랜 시련과 상처가 한 아이의 존재로 조금씩 치유된 듯 했다. 부모가 된 이후 나는 매일이 다르게 느껴졌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내 결정 하나하나에 아이와 가정이 중심이 되었다. 때로는 경제적 고민, 직장과 육아의 병행, 집안일에 쌓인 피로로 지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내가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 이 집을 지키는 핵심이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자부심이 새롭게 다가왔다. 가족 간의 애정도 더욱 깊어졌다. 남편은 일터에서 힘들다가도 퇴근길에 아기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고 시어머니는 손자에게 전해줄 옛 이야기와 노래를 부르며 점점 밝아지셨다. 친정 식구들은 달마다 용돈을 붙여주며 육아에 지치면 언제든 전화해라. 넌 자랑스러운 딸이야. 라 응원해 주셨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의 웃음에 모두가 행복해졌다. 아이는 빠르게 성장했다. 첫걸음을 내딛던 날 우리는 어른이 되어도 느끼기 힘든 순수한 기쁨에 젖었다. 엄마 하고 처음 불러준 그 한마디에 내 눈엔 또 한 번 눈물이 고였다. 현우는 아이의 모습을 그림에 담아 매일 일기를 그리듯 기록했다. 나는 짬이 날 때마다 작은 편지와 추억을 쌓으며 언젠가 아이와 함께 펼쳐볼 우리의 가족 앨범을 꿈꿨다. 살다 보면 결코 잊히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 나에게 어머니가 되는 순간이야말로 그 어떤 시련과 아픔을 견디고 맞이한 궁극의 행복이었다. 단순히 새로운 역할이 주어진다는 걸 넘어 나 자신과 내 가족이 변해가는 과정을 가슴으로 껴안게 된 소중한 여정이었다. 나는 이제 내 곁의 아이에게 따뜻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가족의 손길이 있어 성장하고 슬플 때 함께 울고 기쁠 때 더욱 웃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싶다. 그리하여 이 작은 아이가 훗날 자신의 길을 걷게 될 때 엄마의 사랑과 가족의 연대라는 커다란 선물을 지니고 세상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 우리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아기를 위한 작은 용품과
장난감들이 하나둘 늘었고 벽에는 현우가 직접 그린 밝고 귀여운 벽화가 걸렸다. 나는 매일 아기의 건강과 안전을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냈고 남편은 틈만 나면 아이를 안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불러주었다. 아이가 처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옅은 미소를 지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한참을 말없이 앉기도 했다. 그 짧은 순간이 우리 세 가족만의 작은 우주처럼 느껴졌다. 첫 육아의 시간은 좌충우돌의 연속이었다. 밤마다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를 달래느라 우리는 번갈아가며 새벽을 겪어보니 육아야말로 인내와 헌신, 끝없는 배려 연속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그 힘든 순간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내 손을 꼭 잡거나 잠결에 내 이름을 부르듯 중얼거릴 때면 세상의 모든 고통이 금세 사라지는 듯 했다. 현우와 나 그리고 아이는 매일이 새롭고 소중한 기적이었다. 종종 아이의 옅은 웃음이나 첫 뒤집기, 세상에 내리는 첫 걸음마 등 작은 성장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 모두의 이야기이자 축제가 되었다. 신혼 초기에 서로를 알아가던 어색함은 이제 부모의 얼굴을 입고 아이를 매개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현우의 작품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이전보다 색감이 화사해지고 그림마다 가족의 온기와 아이의 순수함이 스며들었다. 현우는 아이가 밀어주는 붓질은 정말 다르다. 여 아빠로서의 자존감까지 더 단단해졌다. 나는 가끔 혼자 거울을 바라보며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하곤 했다. 나약하고 두려움 많던 시절 혼자의 미래만을 그리던 모습에서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언제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 물론 피곤함에 밤을 새우기도 하고 나만의 시간이 아예 사라져 서운함과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어느새 그런 감정마저도 아이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식이 되어가고 있었다. 몇 해가 지나고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서자 우리 집은 다시 한번 새로운 풍경을 맞았다. 아이의 친구들이 놀러오고 벽에는 동그란 얼굴들이 그려진 그림판이 하나씩 걸렸다. 나는 도시락을 만드느라 바빴고 현우는 유치원 졸업 작품 전에 아이와 함께 출품할 작품을 고민했다. 이런 일상 속에서 우리 가족은 말할 수 없이 끈끈한 유대감을 쌓았다. 특히 예전 인지와 힘든 시절을 함께 견뎌낸 가족 구성원들은 아이의 존재 앞에서 모두 한없이 부드러워졌다. 민지는 우리 딸을 작은 용기이라 부르며 늘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어린 딸의 성장 과정은 가족 모두에게 크나큰 희망과 변화를 선물했다. 나와 남편은 아이를 키우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 그리고 양보의 기술을 더욱 깊이 익혔다. 가끔은 현우와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이나 아이가 좋아하는 작은 동물원에 다녀오기도 했다. 그곳에서 가족 사진을 찍을 때마다 나는 이 평범하고 소박한 순간들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행복이구나 새삼 깨달았다. 아이가 아플 때면 온 가족이 밤새 돌보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안에는 점점 더 생기가 돌았다. 시부모님도 손녀를 돌봐주러 자주 방문하며 오손도손 시간을 보냈고 식구들도 생일이면 꼭 모여 아이를 중심에 두고 축장, 질투와 오해의 그림자 아래 결혼과 가족의 시련, 그리고 어머니라는 새로운 역할까지 겪은 후에도 나의 일상은 한동안 평화로워 보였다. 아이는 어느새 제잘제잘 말을 트고 남편 현우도 미술관 프로젝트와 전시 준비로 바쁜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는 고요한 행복이 이어졌다. 시누이 민지는 여전히 재활 중이지만 우리 집에 놀러와 아이를 안으며 웃는 얼굴이 늘었다. 내심 이제 모든 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 평온함의 이면에는 예고 없이 불어오는 어둠이 서서히 들이오고 있었다. 어느 날부턴가 현우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했다. 평소 퇴근이 늦어지는 일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보고 미묘하게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전에는 내게 업무 고민이나 프로젝트 계획을 소소하게 나누던 그가 점점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피곤하다며 일찍 자버리는 일이 많아졌다. 나는 처음엔
전시에 스트레스가 많아서겠지. 요즘 육아로 내 에너지도 고갈돼서 그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자책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내 안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의심을 억누르려 애썼다. 믿음이란 부부에게 절대적인 것이고 현우 역시 힘든 시기에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니까. 하지만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집착하듯 들여다보는 모습, 회식이라며 급하게 옷을 챙겨 나가는 현우의 뒷모습, 요즘 따라 자주 언급되는 갤러리 관장님과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작은 상처로 남았다. 육아와 집안일에 지친 나와 달리 현우의 새로운 인간관계와 바깥 일정은 조금씩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벽이 되는 듯했다. 어느 저녁엔 그의 통화가 미묘하게 귓가에 남았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네, 관장님. 다음에 뵐게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말투에는 이상할 만큼 친근한 기운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저 아내로서 그리고 가정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애써 담담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현우가 주방에서 혼자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거나 아이가 가까이 다가가도 할 일 없이 멀어지는 느낌이 들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갔다. 차츰 나는 나 자신조차 믿지 못하게 되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현우의 일정을 수첩에 적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체크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의 작업실에 들러보기까지 했다. 벽 한쪽에는 낯선 여성의 미소가 담긴 사진 한 장과 현우 손글씨로 적힌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고마워요. 그날 정말 힘이 됐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내가 모르는 세계, 그리고 나를 배제한 감정이 현우 주변에 소복이 쌓인다는 확신에 무력해졌다. 이 시기 아이에게조차 그 불안이 번졌다. 나는 아이가 밤새 울 때면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고 엄마로서도 나약해진 내 모습을 탓했다. 가족 행사 자리에서 현우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괜한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다. 시댁 식구들 및 친정 부모님에게 내 감정을 털어놓지 못한 채 밤마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가장 아끼는 이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고립감, 그리고 실체 없는 질투와 의심에 갇히는 기분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다. 현우와의 관계는 갈수록 얼어붙었고 대화는 형식적이고 건조해졌다. 나는 언젠가 한 번은 모두 터질 일이라 단정하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음의 방패를 세웠다. 동시에 아이와 가족을 생각해 참고 또 참으려 했지만 의심 속에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시간은 견딜 수 없을 만큼 길고도 어두웠다. 시간이 지나며 소소한 신뢰의 금은 더욱 넓어지고 깊어졌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 결혼, 육아, 집안일을 도맡아 보살피는 여성이 흔히 겪는 불안, 질투, 처절한 자기 검열의 감정에 대해 나 역시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과 멀어지면서도 동시에 나만의 세계가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때때로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의 눈빛이 어둡게 흐려지고 있는 걸 인식했다. 어느 밤 나는 더 이상 혼자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수 없어 현우에게 진솔하게 대화를 청했다.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우리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걱정돼. 그러나 현우는 오히려 당황하고 방어적으로 변하며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네가 예민하다는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가버렸다. 나의 염려와 불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의 태도는 더욱 큰 상실감과 허탈감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다. 우연히 시누이 민지의 딸이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순수하게 내게 물었다. 이모, 아빠는 왜 요즘 맨날 저 방에 관장님 언니랑 오고 그림도 같이 그려요? 그림 할머니가 와서 떡도 해주고, 엄마한테는 비밀이라 했어요. 아이의 엉뚱한 고백에 이미 마음 한켠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직접 갤러리 주변 사이에 큼직한 감정의 고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머리가 새하얘졌다. 결혼 생활을 이어온 수년간 나는 현우와 나만의 이야기에 몰입하며 가족과 미래, 그리고 아이의 행복을 지키려 온 힘을 쏟았다. 그러나 내가 등 돌리며 외면해온 진실 앞에서 모든 희망과 환상이 붕괴하는 허탈감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배신감이 차오르던 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그토록 노력했던 희생과 이해, 그리고 오랜 시간 지켜온 신뢰가 남편의 또 다른 세계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지 절감했다. 동시에 나는 무엇을 지키려 무너져 왔던 걸까? 라는 깊은 자기반성이 찾아왔다. 내게 가족이란, 믿음이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되묻게 되는 순간이었다. 아이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더 이상 이런 불투명한 어둠에서 희망을 갈구해선 안 된다는 절실한 마음이 가슴에서 들끓었다. 나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더는 애써 참고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은 미래와 안정을 아이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현우와 오랜 대화를 시도했으나 그는 쉽게 인정하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분노와 오해, 잔인한 말들이 쉽게 오갔다. 나의 의심과 상처받음, 그의 방어와 회피 속에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럼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남편이나 사회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나임을, 그리고 아이의 엄마라는 책임과 내 자존감을 위해 냉정하게 행동해야 했다. 주변 가족들도 조금씩 상황을 알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내게 담담하게 말했다.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네 인생을 네가 선택해야 한다. 나는 마침내 법적 전문가를 찾아 상담했고 아이의 양육과 앞으로의 삶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다. 내면의 분노와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차라리 분명한 행동과 계획이 내 정신을 조금씩 단단하게 했다. 질투와 오해, 그리고 그 안의 어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고비로 남았다. 하지만 결혼과 가족, 그리고 자기 희생의 오랜 여정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감정을 감추거나 내 삶을 내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어렵지만 떳떳하게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기로 다짐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나는 외로웠다. 동시에 그 외로움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정확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히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아이를 위한 선택과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당당한 미래를 준비하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질투와 오해의 그림자조차 내 삶을 더 진실하게, 더 자유롭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의미였음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고통스런 진실이 드러나다 인생은 때로 아주 조용히, 아주 잔인하게 뒤통수를 친다. 아무리 애써 감추고 피하려 해도 거짓과 위선의 그림자는 결국 가장 믿었던 관계의 틈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 역시 평온과 불안, 그리고 무수한 일상 속에서 쌓인 불신과 의심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을 맞았다. 모두가 모인 어느 생일 저녁, 그날은 평소와 달리 유난히 조용했다. 시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며 모두가 둘러앉아 웃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엔 오랫동안 쌓여온 의문이 곪고 있었다. 현우의 표정은 최근 어느 때보다 무겁고
나 역시 의미 없는 미소만을 지었다. 아이는 옆에서 순수하게 장난을 치고 친척들은 근황을 묻는다. 그런데 그 순간 아무렇지 않게 조어들은 조카의 말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멈췄다. 아빠는 요즘 갤러리 선생님 언니랑 같이 있다가 늦게 와요. 이모, 비밀이에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고백이 그동안 외면하려 애쓰던 진실의 문을 열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온몸이 돌처럼 굳었다. 이미 감지했던 낌새, 그러나 애써 덮어둔 불안과 의심이 눈앞에서 구체적인 실체로 다가왔다. 나는 남들 몰래 현우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집에 들어온 그의 셔츠 냄새와 작업실 벽의 그림자, 잘 알지 못한 여성의 웃음소리가 담긴 사진, 몇 달 전부터 감돌던 냉기로 가득했던 집안의 공기까지 모든 조각이 순식간에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거실에 앉아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봤다. 처음엔 분노와 수치, 그리고 배신감이 밀려왔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보이지 않는 희생과 인내를 견뎌왔던 자신이 단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듯한 절망도 느꼈다. 나보다 더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결국 내 곁 아닌 다른 세계에서 내 이름 모르는 행복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가혹했다. 며칠 뒤 나는 조용히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현우 몰래 그의 일정표를 훑고 작업실 근처 갤러리를 찾아갔다. 현우와 그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가슴께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봐야 덜 후회할 것 같았다. 갤러리 구석에서 들려오는 둘의 웃음, 서로를 마주보는 눈빛. 그 장면은 아무리 머릿속에서 지우려 해도 한동안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며칠 밤을 거의 뜬 눈으로 보냈다. 깊은 상심과 더불어 아이와 친정, 시댁 모두를 생각할수록 선택의 무게는 더욱 막막해졌다. 부정과 분노 사이,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유혹과 끝까지 아이의 엄마로 남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교차했다. 때로는 아이가 곁에서 잠든 얼굴을 쳐다보며 내 선택 하나가 앞으로 평생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한밤중 마침내 용기를 내어 현우와 마주 앉았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내가 뭘 놓친 거니? 나는 내 물음에 현우는 처음엔 격렬하게 부정했지만 내 오랜 침묵과 눈물을 마주하고선 마침내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도 나 자신을 설명하기 힘들었어.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야. 하지만 어느 순간 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구했어. 미안해. 그의 고백은 내 마음을 박살내기도 했지만 동시에 조금이나마 숨 쉴 틈을 주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꼈다. 모든 진실은 상상 속 추측보다 훨씬 더 무거웠고 또 절망적이기도 했다. 우린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고 각자의 외로움 끝에서 상대에게 원하는 기대와 현실이 너무나 달라져 버렸다는 걸 아주 천천히 인정하게 되었다. 이후 며칠은 잔인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친정에 전화해 나 나중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고 묻다가 끝내 아무런 말도 건네지 못하고 울음만 토해냈다. 시어머니를 마주치면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서로 얼굴을 들지 못했다. 아이에겐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어느 시점엔 작은 손길에도 눈물이 쏟아졌다. 주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결국 나는 조용히 자신 안에서 답을 구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살아갈 수 있나? 아이는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덜 상처를 받을까? 종이 위에 복잡한 감정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써내려가며 관광버스 창밖으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내 삶의 의미와 신뢰, 그리고 사랑에 대해 깊이 되돌아봤다. 결혼 전 그리고 결혼 후 오랜 시간 가족이란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내어준 인내와 희생은 결국 내 자신만의 가치와 존엄도 지킬 수 있어야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다. 이별이란 패배도 아니고 외려 자신의 삶을 되찾을 권리,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향한 존중임을
그 길고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 고통스런 진실, 그리고 상처의 파도 속에서 나는 내 아픔을 부여잡고 천천히 새로운 운명을 만들기 시작했다. 가족과 친지, 친구, 아이, 그 누구의 어느 나들 하나와도 쉽사리 끊을 수 없는 인연이기에 더욱 용기 내어 가장 솔직하고 단단한 내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진실이 드러난 자리엔 상처와 눈물이 남았지만 동시에 나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었음을, 그 고통을 온전히 감내한 지금 이 순간에서야 비로소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다. 거의 해방의 용기, 인생에서 누구나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 중 하나는 이미 익숙해진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야만 할 때가 아닐까 싶다. 감정의 소용돌이,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함 사이에서 용기 있게 결단해야 할 때, 나는 내 안에 진짜 나를 마주보게 된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바로 그런 순간이 나에게도 찾아왔다. 오랜 시간 동안 슬픔과 분노, 배신감이 교차하며 내 마음의 안개를 짙게 드리웠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아무에게도 불쌍하다는 시선을 받고 싶지 않았다. 오랜 고민 끝에 나는 주변의 시선이나 조언보다 내 감정과 목소리를 가장 믿어야 한다는 진실을 받아들였다. 이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어. 나는 내 자신과 약속했다. 아무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문제, 내 인생에 대한 결정이란 결국 내가 직접 내리고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그래서 어렵게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엄마도 걱정했고 친구들은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했지만 이제는 참음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오롯이 만들어온 집, 갤러리와 스튜디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이라는 소중한 존재, 더 이상 남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절박함이 내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마음이 지쳐갈 때마다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자문을 수백 번이나 반복했다. 그때마다 나를 지지해 주었던 건 내 아이가 밝게 웃는 모습, 그리고 내가 지닌 자존감이었다. 밤새 여러 문서를 검토하고 변호사와 전략을 논의하며 차라리 회사의 미팅보다 더 치열하게 내 인생을 지키려 싸워야 했다. 상대방, 즉 남편과 그의 가족은 집요하게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고자 했지만 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법정에 서는 그날, 나는 손끝이 떨릴 만큼 긴장했다. 하지만 내 안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나약한 한 여자로 보이기보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는 당당한 사람이고 싶다는 열망이었다. 법정 안에서 내가 느낀 감정들은 복잡했고 눈물을 참으며 증언할 때 스스로가 얼마나 변했는지 확실하다. 법적인 절차와 재산 분할 그리고 아이의 양육권에 대한 협의까지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다. 가끔은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가끔은 상대의 자책과 후회도 목격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되도록이면 감정을 억누르고 한 단계 한 단계만 바라보며 움직였다. 파도처럼 밀려드는 고독감도 있었지만 늦은 밤 내가 스스로를 위로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신기하게도 더욱 단단한 내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다. 잠 온 주변 친지와 친구들도 내 편이 되어주려 애썼다. 참 잘했다 하는 한마디 대신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지지. 커피 한 잔 건네주며 아이의 안부를 걱정해주는 따스한 시선이 내게는 큰 힘이었다. 어쩌면 이 세상 누구도 완벽히 내 아픔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 서는 법을 다시 배웠다. 이따금씩 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면 근거 없는 불안도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나를 지켰다. 내 작은 가족을 지켜낸 오늘의 용기야말로 당장의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장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실감했다. 돌이켜보니 나는 그 고통의 시간 동안 비로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웠다. 혼자 견뎌낸 날들은 나를 더 강하게 했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만은 배신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앞으로 갈 길이 멀고 때로는 두려울지라도 지금 내 곁에는 내 아이와 내가 있다. 그리고 그 소중함을 끝까지 지켜내고 싶다. 만약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된다면 꼭 전하고 싶다. 흔들리더라도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어느 날 당신 앞에도 새로운 햇살이 비출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스스로 결단한 당신의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탐험 당장이여고 나모,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과 새로운 시작의 용기. 법정에서 긴 시간에 걸친 다툼이 끝이 났을 때 내 마음은 허전함과 안도감 사이를 오갔다. 어떤 이들은 이혼을 실패라 여기지만 나는 그 끝자락에서 오히려 인생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된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번 장에서는 그 고통의 과정에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을 솔직하게 풀어보려고 한다. 첫 번째 교훈. 진짜 자존감은 고난 속에서 싹튼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괴로웠던 점은 남들에게 나의 상처를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주변의 수군거림, 친지들의 걱정 어린 눈빛, 심지어 내 딸이 혹여 아프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내 자신까지. 하지만 남의 시선 속에서 흔들리던 내가 차츰 내 안의 목소리에 귀존이다 기울이며 내면을 다져나갈 수 있었다. 밤마다 쏟아지는 눈물 속에서 나는 나를 다독였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 그때야 진정한 자존감이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선택과 책임으로 마침내 꽃 피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 교훈. 변화는 두려움 너머에 있었다. 혼자만의 거실, 굳게 닫힌 문, 차오르는 고독. 익숙했던 일상조차 낯설게 변한 시간들이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나는 걱정이 늘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편으론 나에게 남겨진 자유 또한 막막했으나 그 너머에는 무한한 가능성도 있었다. 도화지처럼 하얗고 빈 삶, 그 위에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청량한 기쁨.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 것.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생소하고 벅차지만 결국 나를 한 걸음 더 성장시키듯 디딤돌이었다. 세 번째 교훈. 상처는 흔적이 아니라 성장의 알람이었다. 오랜 시간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헤어짐의 상처가 내 안에 짙게 남아 때로는 그 기억이 나를 괴롭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상처를 감춘다고 소용이 없다는 걸, 오히려 직면하고 받아들였을 때 내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걸 알았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고 좌절하던 순간도 많았지만 한 고비 또 한 고비를 넘기며 상처의 자리마다 더 단단해졌다. 그 자리에 새로운 나, 더 단단한 엄마와 여성, 인간이 피어올랐다. 네 번째 교훈. 가족의 의미는 선택과 책임에서 완성된다. 이혼 후에도 아이를 위한 책임은 여전히 나에게 남았다. 사랑하는 딸과 온전한 가족으로 남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새벽마다 딸아이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방과 후에는 미소를 띤 얼굴로 맞아주며 작은 성취에도 함께 기뻐했다. 나는 단순히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넘어 아이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감정적 보호자이자 성장이란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었다. 가족은 주어진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 문장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 교훈. 관계의 끝은 새로운 인간관계와 시작. 오래 세월 이어온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이 어렵다. 하지만 관계의 마침표가 완전한 소멸을 뜻하지 않는다는 진실을 알았다. 나를 응원해준 친구들, 같은 아픔을 겪었던 동료들, 그리고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사람들까지 관계는 끝이 아니라 재편이었다. 예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와 닮은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며 장적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지 않았나 생각했다. 6번째 교훈. 용서와 화해의 미묘한 역설. 처음에는 모든 잘못을 상대에게 돌리고 싶었다. 내 희생, 내 고통, 그리고 무너진 신뢰까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내 마음에도 상대에 대한 원망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결국 나를 위해, 딸을 위해 스스로의 상처를 덮고 나와 상대 모두를 조금은 이해하고 용서하는 연습을 해나갔다. 완전한 화해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 한켠이 유연해졌고 삶의 무게도 한결 가벼워졌다. 7번째 교훈. 나로서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 결국 이별과 위기의 끝에는 진짜 나로 살아가는 시간이 남았다. 사회의 규범, 가족의 기대, 주변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 나만의 목표와 가치를 찾아갔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일에 몰두하며 심지어 작고 소박한 행복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 외롭지만 자유롭고 불안하지만 담대해진 내가 신기하기만 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내일을 향해 이 자리를 빌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오늘 한 가지 약속을 남긴다. 희망과 용기를 잊지 말 것. 슬픔과 후회의 밤이 아무리 길더라도 반드시 다시 해는 뜬다는 믿음. 누군가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지만 나는 이제서야 진정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 앞으로 남은 길이 험난할지라도 나는 내 아이와 함께 밝은 내일을 그리며 한 걸음씩 걸어 나갈 것이다. 모든 고난, 실패, 그리고 아픔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었음을 한 번 더 되뇌인다.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의 씨앗이 되길, 그리고 당신 역시 새로운 시작의 빛을 마주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자이어와 함께 맞이한 새로운 평온과 충만한 믿음, 내 인생에 극적인 변곡점이 찾아오고 여운이 채 가시기 전 나는 어느새 평온이라는 낯선 감각을 마주하게 되었다. 수많은 고통과 상처, 그리고 마음속 진자처럼 흔들리는 불안의 파도를 지나 드디어 새로운 일상에 정착할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도 내 곁에 남은 소중한 아이 덕분임을 깨달았다. 이제 이 장에서는 아이와 함께한 새로운 평온, 그리고 커져만 간 믿음에 대한 내 진심을 솔직하게 기록해 보려 한다. 상처의 시간, 그리고 치유로 가는 입구 과정이 내 영혼을 마치 한겨울의 벌판처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을 때마다 마음 한편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우울한 날이면 아이가 건네는 짧은 말 한마디, 소박한 웃음 하나에 나는 다시금 삶의 이유를 발견했다. 항공기면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작업은 생각보다 더딜 수밖에 없었다. 내면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두려움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아이와 눈을 맞추고 도시락을 함께 준비하고 퇴근 후 함께 식탁에 마주 앉는 평범한 일상에서 나는 조금씩 치유받았다. 진정한 평온이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이처럼 소박한 반복에서 자라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공 회원 일상의 기적, 그리고 엄마로서의 힘.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가끔 고된 하루가 마치 끝이 없을 것처럼 느껴졌고, 때로는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눌릴 때도 많았다. 하지만 문득 내 아이의 성장하는 모습을 마주하며 나는 엄마로서의 사명감과 자신감을 되찾았다. 아이는 나의 나약함 대신 강인함을, 슬픔 대신 미소를 닮아가고 있었다. 용고 해이완 밤마다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부드럽게 쓰다듬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행복은 내가 타인의 인정이나 사회적 성공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손끝에서 아이를 감싸주는 바로 그 따스함 안에 존재한다는 걸. 사소한 대화, 함께한 산책, 뜻밖의 재치에 모두가 웃던 저녁 시간. 이 모든 일상적 순간이 내게는 기적이었다. 아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졌다. 영고 해완 일과 가정, 그리고 나만의 열정. 영고 해완 새롭게 시작한 직장 생활과 오롯이 혼자 꾸려가는 가정 사이에서 나는 늘 중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병원에서 환자와 마주할 땐 전문적인 자세로,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다정하고 든든한 엄마로 변신했다. 어느 하루 지친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이가 달려와 안기던 그 순간 나는 다시 힘을 얻었다. 영고 해완 지간 더불어 그림을 그리는 습관이 내 삶의 또 다른 치유의 수단이 되었다. 작은 캔버스 위에 색을 칠하며 나는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냈고 그림을 통해 내 감정의 흐름을 고요하게 정돈할 수 있었다. 예전에는 주어진 역할과 사회적 시선에 갇혀 내 열정을 억누르곤 했지만 이제는 삶의 균형을 찾으며 온전히 나만의 영역을 지키고 있었다. 용고, 업무, 아이, 나.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자 내면 깊은 곳까지 평온이 스며들었다. 용고 해완 기 공허함 대신 충만함으로 영고 해완 지간조 찌 찾아온 외로움과 상실감은 예상보다 오래가곤 했다. 밤마다 울컥하는 감정이 불쑥 올라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를 다시 잡아준 것은 아이의 존재, 그리고 나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었다. 혼자가 아니야. 이 아이가 내 곁에 있고 나는 오늘도 이 가정을 지켜냈다. 스스로 되뇌이며 매일을 이어간 덕분에 서서히 공허함은 밀려나고 하루가 쌓일수록 마음이 충만해졌다. 충만함은 작고 소박한 감사에서 싹텄다. 아이가 건강히 웃는 아침, 한 상 차려 먹는 저녁 식사, 주말에 함께 읽는 책. 이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소중한 이야기였다. 미래를 향한 믿음, 그리고 희망의 씨앗. 과거에는 남편이 없는 미래가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자란다.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에서 나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고 내 자신의 가치를 다시 평가할 수 있었다. 어쩌면 인생은 늘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결코 절망만 남겨주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됐다. 나는 차츰 내 인생의 등불을 직접 밝히게 되었다. 딸과 함께 벚꽃길을 걷거나 텅 빈 거실에서 손을 잡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봄날 오후. 이 따뜻한 순간들 속에서 나는 나와 아이의 미래가 어떤 색으로 채워질지에 대한 긍정과 믿음을 키워갔다. 가족의 형태가 예전과 달라졌다 해도 사랑의 진정한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마음 깊이 와닿았다. 물론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불확실성도 기꺼이 받아들인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아이 곁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는 믿음이다. 진짜 평온이 주는 교훈. 이제 나는 알게 됐다. 평온이란 결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매 순간의 혼란과 고통을 품고서도
끝내 오늘을 살아가겠다는 작은 결심에서 싹트는 것이란 걸. 내 삶은 더 이상 정체된 강물이 아니었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내 방식대로 빛을 찾고 아이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었다. 이 평온이란 이름의 새옹지마 안에서 나는 희망의 씨앗을 심고 내일을 향한 용기를 다시 품는다. 어쩌면 누군가는 우리를 쓸쓸한 가족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에겐 그 어떤 화려함보다 진실하고 단단한 신뢰, 웃음, 사랑이 있다. 내 경험을 돌이켜보며 마지막으로 이 말을 누구에게든 전하고 싶다. 누구도 큰 변화 앞에 두렵지 않을 수는 없고 주어진 게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랑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언젠가 삶의 주인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와 내 아이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엄마, 그리고 새로운 길을 걷는 이들에게 진심을 담아 응원과 믿음을 보낸다.